안녕하세요. 피스클리닉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 전문의이신 좌윤 선생님께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고지혈증이 뭔지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저도 잘 이렇게 모르고, 예. 그래서 사실 난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예.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병을, 통증이나 증상을 통해서 병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증상이 심하다, 어떤 경우 있다면 이미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에 관한 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현대의 특징적인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나 류마티스나 불안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추적해 보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은 이거에 관련된 게 많은데 실제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혈액 검사가 보편화된 현대야 비로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혈액 검사상 수치로 또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경우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후고요. 그리고 폐경기가 끝난 한 70 전후의 노인들까지 여러 연령대에서 특별히 40에서 70 연령대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음식 조절하기도 어렵고, 또 배도 많이 나오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문제가 있어서 몸의 변화가 또 심각하게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많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완경기에 그 여성들 너무나 정말 안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선생님 좀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 해주실 수 없나요? 예. 콜레스테롤의 문제는 그 호르몬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관이 돼 있는 게 여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평균적으로 57세, 8세 정도의 남자들도 나타납니다. 이 콜레스테롤에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고지혈증에 걸리는 것이 바로 그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다른 영상들도 보고 좀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고위험군의 어떤 콜레스테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해결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이제 선택하신단 말이죠. 대부분 또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체중 감량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권고받기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예, 그것을 이해하려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LDL이라고 하는 측면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살을 빼면 도움이 된다는 건 중성지방,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우리 복부에 있는 지방 문제는 살을 빼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LDL이라고 대표되는 이 계통의 콜레스테롤은 살을 뺀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양방에서 약을 처방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HDL이라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사람의 혈액 검사상에서 중성지방하고 LDL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아주 날씬한데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날씬하니까. 네. 그런데 그 날씬하다라는 그 근거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날씬한데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소화불량도 걸리는 걸 보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혈액 검사해 보면 LDL 콜레스테롤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어서 그것을 떨어뜨리게 되면 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의사와 의논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의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의 유전적 경향도 없고요. 또 심장에 관련된 질환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대부분 운동 좀 하시고 식사 조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당뇨나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식사 조절을 잘못하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또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의사가 약을 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낮추어야 심장 질환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는 약을 먹고 저 사람은 약을 안 먹으니까 약을 안 먹으려고 듭니다. 그거는 의사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일상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양방 같은 경우 조사에 의하면 5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5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환자의 몸을 자세히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의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운동 좀 하시고 식사 관리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공부한 환자라고 하면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해야 되고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콜레스테롤 때문입니까?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돼서 제가 운동을 하고 해야 됩니까? 그럼 의사가 예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심화 학습을 한 환자라고 환자라면 하면 네. 예, 스몰 댄셀에 문제가 돼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의사가 화들짝하고 놀라죠. 아니, 스몰 댄셀 이야기까지 공부를 하고 왔어? 라고 하면 의사가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 콜레스테롤 검사를 정밀 분석하는 것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때 자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대화가 오가고 간다면 그 짧은 시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의 의사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에게는 제가 그 질문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가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의사가 방향성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줄이기도 하고 자기의 상태를 양방 의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결국은 환자가 자기 몸을 공부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안다면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질병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의학에서 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중성지방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LDL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혈액 검사상에 AST나 ALT가 문제가 생기고요. 혈액 검사상에서도 호중구나 림프구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화됐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약을 먹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양방약 이외에는 특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방약을 먹으면서 한방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좋게 하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공부들을 안 하면 결국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그 제시해 주신 이런 방향을 따라서 가다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볼 때 약을 처방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의 그 도시지를 점점점 줄여 나가면서 예, 그 예,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저희 거죠. 환자도 끊는 경우가 많고요. 오. 예. 그건 혈액 검사상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면 그 수치가 달라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하는 정기 검사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눈여겨보는 그 습관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은데요. 그리고 예. 그게 변화되면 왜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답을 찾아가도록 의사와 의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병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잔윤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세심하게 신경 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